안녕하세요. 코즈버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오늘 거의 퍼렇게 멍든 시장이었습니다. 하락한 종목 수가 2천여 개가 넘는 날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일단 경제 지표가 둔화 흐름을 나타냈는데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주 급락, 또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한 이유까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밀렸는데요. 금요일이라 더 이렇게 크게 지수가 많이 밀린 것일지 아니면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에 오히려 기회의 장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인데요.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살짝 부끄럽거나 어려우신 분들은요. 또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그냥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고민 전문가님께서 직접 두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코즈부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이준기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진짜 시장이 너무나도 힘이 든데 그런데도 또 그런 장세 속에서 게임 관련주들이 또 시세가 좋았잖아요. 네네. 또 넥슨 게임주가 어제 굉장히 신작 흥행 기대감에 네, 맞습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알려주신 종목 아닙니까? 네, 네. 거의 이제 승률 100%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요? 세 자릿수 대 수익률을 챙기셨군요. 대단합니다. 전문가님 일단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유독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맞더라도 이유는 알고 맞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8월 초입니다. 제가 5월 말, 6월 말 계속해서 다음 달 정말 제가 잘 준비해 왔으니까 함께 해보시죠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제 8월이면 이제 다음 주 8월 본격적인 또 장시가 될 텐데 아직까지 저랑 좀 힘차게 시작 못 하시고 아직까지 구경만 하시는 분들은 좀 얼른 저랑 함께 하시면서 미리미리 시장 잘 준비하셔서 이 힘든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크게 올라갈 종목들 저랑 같이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시장이 과연 언제까지 빠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과연 언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까? 과연 이 시장에서 내가 갖고 간 게 맞는지 아니면은 손절을 쳐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 많으시죠? 자, 이 뒷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 뒷부분에는 또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또 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종목 수익 내기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기, 돈 벌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한번 저랑 같이 파이팅 하시면서 힘든 일 있으셨더라도 다 털고 저랑 같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든든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수익률을 챙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종목씩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먼저 제가 이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매주 상한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즘 시장 많이 힘들다 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 장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보시는 6월 28일 날에 공개해드렸던 넥슨 게임주가 특히 그런데요. 제가 지난 방송 때는 현재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게임주라던가 아니면은 VR
관련주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바로 다음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게임주는 현재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이 현재 공략 도와드린 당일 기점으로 바로 이제 다음날에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세 자릿수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 한번 나도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매수하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8월 초에 또 이제 요즘 시장 많이 힘들죠. 뭐 유가만 올라가고 아니면 뭐 조선주 이런 것도 올라갑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또 8월 달에 크게 올랐던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넥슨 게임즈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7월 22일 날에 제가 공략 도와드렸고요. 자, 5거래일 만에 급등 나오면서 현재 공략일 대비 27% 상승세 기록을 했는데요. 자, 요즘 시장 힘들어서 많이 빠졌죠. 그런데 시멘트 섹터는 우리가 지금 빠졌다고 해서 버릴 종목이 아니라 다음에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 시멘트 섹터 좀 자세히 보시다가 타점 나올 때 들어가신다면 또 저점에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저도 최소 10% 이상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해당 타점 가격대 궁금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공략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시멘트 섹터뿐 아니라 이제 7월 1일 날에 대봉 LS 제약바이오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대봉 LS는 현재 이제 공략일 기준으로 봤을 때 65% 상승세 기록했는데요. 7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제가 이걸 달토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같은 뭐 시장 급락이 나왔지만 제가 한 2주 전에도 시장이 언제 급락 나올지 모르니까 얼른 저랑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빨리빨리 시장 떨어지기 전에 얼른 오셔서 같이 수익 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오늘 뭐 시장 급락이 나왔지만 또 8월 달에 올라갈 종목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좀 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먹고 오셔도 됩니다. 네. 자, 대봉 LS뿐 아니라 펩트론, 제약바이오 해당 종목도 7월 달에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7월 3일 날에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타점 대비 현재 2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해당 종목은 이때뿐 아니라 과거에서도 한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잠깐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재 제약바이오 아직까지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해당 종목들 저랑 같이 공략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금리 인하가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린 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뭐 음식료 혹은 방어주 대표적인 통신 쪽 혹은 유통 공략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증시를 떠날 게 아니라요.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공략할 종목 저랑 같이 찾으면 또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해인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렇게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해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선 기자재, 특히 대왕고래 이슈랑 엮여져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도 이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오늘 시장 여파 때문에 좀 크게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적이 받쳐주고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얼마든지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은 앞으로 한 번 더 타점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뭐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금방 포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니아도 7월 3일 날에 공략 도와드렸고요. 3일 만에 장중에 상한 가까이 급등을 보였고요. 현재 해당 종목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처럼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9월달 금리 인하 앞두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도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결국 우리가 언제 사서 그리고 언제 파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바이오니아도 하반기에 좋은 종목들 이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이오니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또 추이를 보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SG글로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주뿐 아니라 SG글로벌 해당 종목은 현대차가 인도의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공개 도와드린 바로 다음날 시초가 기준을 봤을 때 7거래일 만에 무려 30% 수익률 돌파에 성공하면서 마찬가지로 빠르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삼천당 제약바이오죠. 7월 달에도 급등이 나왔고요. 공략 다음날 기준으로 30% 가까운 상승세 기록해줬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한독도 대봉 LS랑 같은 날에 공략 도와드렸고요. 비만약 치료제 이슈로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올라갈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여기서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거의 3거래일 만에 10% 올랐는데 현재 최근까지는 이제 10만 원 돌파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유한양행뿐 아니라 다른 제약바이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말씀드리면서 이 뒷부분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그리고 이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종목 제가 딱 집어 들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저랑 같이 8월 다음 주 미리미리 든든하게 준비하시면서 좀 더 시장을 즐겁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오를 종목은 꼭 오른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수익률을 또 많이 챙기셨는데요. 일단 저하고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입니다. 일단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4% 전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거의 전일 대비 101포인트 밀렸습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이라서 더 그랬던 걸 수도 있고요. 2676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전일 대비 4.2%나 떨어진 채 77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이 계속 팔아냈습니다. 거래소에서 기관과 외국인 동반 팔자세 나타났는데 일단 외국인 규모가 굉장히 컸죠. 8,400억 원가량 물량을 팔아냈고요. 자,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폭 굉장히 컸습니다. 1,500억 원가량 물량을 팔아냈는데 기관도 같이 매도세에 동반 참여했고요. 일단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조 3천억 원가량 순매도 포지션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덜어낸 업종은 그동안 가장 많이 담아냈던 업종이기도 하죠.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 위주로 많이 팔아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흐름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반도체 투톱 일단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10%대나 급락세에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가 7% 가까이 밀렸기 때문이죠.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부터 5% 밀리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장중에 계속 하락하더니 결국 또 10%대 이렇게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8만 전자를 지켜주지 못한 채 오늘 이렇게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유일하게 빨간불 켠 것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이 조금 테슬라 이슈가 또 있었죠.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제조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시장 대비 시세는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왔고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11위에 삼성 SDI도 역시 오늘 시장 대비 시세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또 6위부터 10위까지로 넘어가 볼게요. 현대차, 기아도 오늘 시세가 좋지 않았는데 현대차 그룹이 7월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먼저 볼게요. 에코프로 BM 홀로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어제 오늘 증권가의 리포트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하향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 홀로 이렇게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는 2.5% 밀린 채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알테오젠도 다시 좀 이렇게 밀리면서 30만 원 아래로 종가를 마무리 지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합병 이슈로 계속해서 급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그래도 이런 장세 속에서 힘을 내줬는데 관련주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염증도 늘어나고 있고 백일해라든지 지금 뭐 또 어린아이들은 수족구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세가 좋았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급등을 했고요. 계속 장중 내내 견조한 흐름 이어가면서 25%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셀리드는 20% 가까운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랩지노믹스는 막판에 좀 윗골이 달고 원래는 20% 넘는 상승세를 장중에 보였거든요. 15%대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최고점 7,150원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상승분을 그대로 다 토해내고
약보합권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역시 6%대 상승세 나타났고요. 오늘은 뭐 어떤 거를 질문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주요 이슈 3가지 짚어주셨는데 그것부터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같이 시장이 크게 빠진 날에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잘 가던데 지금 사볼까? 아, 오히려 지금 매수의 기회인가? 그렇죠. 네, 저도 하이닉스 굉장히 지금 끌렸거든요. 네, 어떻게 근데 이제 생각하세요? 하이닉스가 사실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주가 잘 갔어요. 네, 맞아요. 거의 신고가의 행진을 기록했었는데 이런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는 지금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 워낙 시장이 단기간에 크게 빠졌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노리고 진입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런 대형주들을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게 나왔다고 해서 이 짧은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 하락이 당분간은 계속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 초 정도까지는 계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스닥이랑 다르게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달 바로 고점을 찍고 이번은 8월 초죠. 거래를 따지면 한 이제 2일 정도 됐나요? 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굳이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종목을 살 때 그래도 수익은 크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10% 이상 수익을 내야 어느 정도 돈 좀 벌었구나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지난달 막 고점 찍고 이번 8월 달에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준을 봤을 때는 2,800포인트 어느 정도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는 걸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얘기 나오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그동안 성장했던 이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전까지는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죠. 연준이. 그런데 이번에는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인하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발표되고 있던 이제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좀 말을 바꾸죠. 경제 지표가 좀 데이터가 둔화가 되니까 이제 경기가 꺾입니다. 맞아요. 이전에는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오히려 호재였어요. 맞아요.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금리 인하하겠구나.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이제 말을 바꾸죠. 네. 오히려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으니까 안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정말 치를 떠세요. 일관성이 없다 시장에.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빅테크, 특히 미국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급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들도 크게 빠져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뭐 그냥 이게 좋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냥 흘려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건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많이 빠졌다고 매수를 놓으신 분들 계신데 그 종목보다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종목을 오히려 더 사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속보입니다. 나온 뉴스가 코스피의 장중 2,700선을 이제 깨고 내려갔습니다. 거의 50일여 만에 이제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과거에 50일 동안 그 이상에는 이 2,700선 위에 코스피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다시 한번 2,700선을 회복하려면은 적어도 이 50여일에 곱하기 최소한 1.5배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계산해 보면은 거의 한 80일 정도가 되네요. 이걸 이제 거래를 따지면은 한 달에 20거래일이니까 80일이라고 한다면은 4개월인가요? 한 4개월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 코스피, 대형주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걸 관점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한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 의미예요. 네. 그러면은 전방 산업의 수요도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네. 그러면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굳이 대형주 반도체를 지금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2,700포인트가 이제 깨졌으니까 네.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게 있을 텐데 맞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음. 그리고 엔비디아는 전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지금 서학개미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지금 시장에서 오늘같이 거의 코스닥 마이너스 4% 빠졌는데 네. 오늘같이 시장 대비 잘 버텨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으시고요. 오, 해당 네. 종목도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비관론이 지나치다. 그렇죠? 강세장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재밌다고 봅니다. 사실 왜요? 이게 네. 비관론이 지나치다. 네. 지금 시장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뭐 어. 단기 방 나올 겁니다. 네. 이런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비관론이 좀 지나치다. 강세장 끝나지 않았다. 이 멘트는요. 네. 사실 미국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미장도 저는 네. 엔비디아 나중에 또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미국에 한정된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워낙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아침부터 크게 빠졌잖아요.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가 5% 이상 빠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다가 현재 이전 저점에서 머무르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면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나 뭐 지수에도 소폭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결국 반등이고요. 네. 방향성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방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전문가다 보니까 주변에 네. 또 전문가들 많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네, 네. 뭐 오늘 같은 시장 쇼크에는 네.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손절 칠 필요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저가면서 노려볼만 합니다. 네. 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서도 사실 좀 공감을 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원래 기존에는 800포인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코스닥 지수가. 네. 그리고 800포인트 기준으로는 그동안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가 소폭 반등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처럼 아예 800포인트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서 투약이 네. 발생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종목들은 앞으로도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가 이렇게 크게 빠지게 되면은 네.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네. 지수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시가총액 상위, 그동안 코스닥 끌어올렸던 2차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네. 매수세가 대형주 중심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미 이렇게 흐름이 나오게 돼버리면은 외인 기관들도 지수를 외면했다.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네. 보이지 기미가 않아요. 안 보인다는 그쵸. 거죠. 오히려 시장이 하방에 베팅을 할 거고요. 네. 결국 이 시장의 이 하방 압력은요. 네. 결국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더욱 늘리고 하방 포지션 더욱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뭐 저점 매수를 취한다? 이거는요. 위험하군요. 지금 많은 분들도 얘기하세요. 네. 제가 오늘 모든 네. 유튜브 라이브를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요. 뭐 약간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오히려 박앤세일이다, 뭐 이런 그쵸.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은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떤- 잠시 지나가는 네. 소나기다. 네, 네. 그런데 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는 이제 장마 끝났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폭염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금융시장은 장마가 이제 시작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 계속 시작입니다. 오나요? 이미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던 거시적 매크로 관점이 네. 경기 지표가 나쁘면 오히려 좋다의 관점에서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바뀌면서 오늘 이제 막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소나기라고 볼 게 아니라요. 장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장마를 잘 지내기 준비를 해야 돼요. 방에 뭐 여러분들 뭐 제습기 키거나 아니면 뭐 창문 잘 닫아 놓으시고 네. 보일러 돌리시고 네. 하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소나기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여기저기 곰팡이 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이거 지금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 뒷부분에서
차트로 설명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2,700포인트를 깼고 아직까지는 이제 좀 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저점 아닌가요? 물어보실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고요. 일봉,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도 설명드릴 거지만요. 모든 투자 상품, 뭐 금, 비트코인, 주식, 채권 다 똑같습니다. 이 시세가 올라가려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패턴이 있어요.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뒤에 부분 설명드릴 거지만 코스닥이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페닉셀이 나왔습니다. 뭐죠? 코비드가 터지면서 페닉셀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월봉상의 차트가 쉬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쉬지도 않고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단기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때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쭉 빠지죠. 그러다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여기서 한 차례 1차 반등 나온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저점을요, 이전까지는 안 만들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부동산도 오르죠. 주식도 오르죠. 시중에 이동성 넘쳐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 없이 바로 그냥 원웨이로 쭉 올라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간 게 여기 보이시는 2022년도. 이때 처음으로 저점을 찍고 1차 고점 형성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통상 이렇게 한 차례 원웨이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이때는 방향성이 확인된 게 아닙니다. 떨어지고 나서 1차 고점 확인하고 나서 1차 고점을 뚫는 2차 고점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추세상 방향성이 확인될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요. 제가 지금 여기 노란 색깔 선으로 그었죠. 여기 보이는 지수가 약 740포인트 부분입니다. 제가 왜 여기다가 선을 그었냐면은 이번에 올해 2024년도 1분기 실적이요. 2023년도 1분기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90% 이상 늘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2023년도 1분기가요. 여기입니다, 여기. 캔들 3개 보이시죠? 여기가 1월, 2월, 3월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작년 1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적어도 1월 달에 저가를 깨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보이시는 1월, 2월, 3월에 평균값인 적어도 이 구간 혹은 한 차례 저점을 찍고 단기 고점 기록했을 때 고점인 740포인트 부분까지는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여기서 한 차례 바닥 확인하면서 1차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1차 고점 뚫고 2차 고점 확인하고 나서 아직까지 방향성 확인된 게 아닙니다. 네. 방향성은요. 2차 고점 확인 이후에 2차 고점의 추세를 뚫었을 때 우리 방향성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때 1차 저점, 2차 그리고 3차 저점 확인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은 이 740포인트 부근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 추세, 상방 돌파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떨어져 봤자 일단 740포인트 부분이고요. 네. 지금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 7월 달에 월봉 캔들을 보시면요. 윗꼬리가 크게 형성이 됐고요. 아랫꼬리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윗꼬리가 길수록 매도 압력이 강한 겁니다. 네. 올라가려다가 눌린 거거든요. 그만큼 윗꼬리가 길수록 어느 정도 1, 2, 한두 개 캔들까지는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코스닥 지수가 아직까지 방향성이 확인도 안 되는데 여기 보시는 노란 색깔 선, 이 부분까지 코스닥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40포인트 부분까지는 하락을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780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40포인트는 더 떨어진다는 건데 퍼센트로 본다면은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워낙 크게 빠졌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다음 주에 단기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도 크게 빠졌고요. 그런데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목매고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지수의 하방은 코스닥 지수가 740포인트 부분까지 빠질 거고 물론
40포인트 부근까지 코스닥이 원회로 빠진 건 아니에요. 한번 반등 났다가 빠졌다가 네. 또 이전에 고점을 뚫었다가 하락 끝인가 하다가 또 쭉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점을 찍는 시점이 네. 적어도 한 8월 중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네. 왜냐하면 또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가 740포인트 부근을 찍었다면은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온다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9월 달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740포인트에 도달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외인이나 기관이요. 네. 이걸 이용해서 반대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일부러 지수를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740까지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나 선물 시장에서 자유롭게 공매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잡아갈 수 없어요. 잡더라도 포지션 기간이 짧죠. 반대로 외인 기관은 이러한 제한이 없고 상한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외인들 입장에서도 갖고 있는 옵션이나 선물 거래에서도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현물 시장을 일부러 매도를 강하게 취하면서 지수를 밀어버리거나 반대로 선물 거래 매수 포지션 늘리면서 반대로 또 현물 매도를 저 크게 누르고 나서 저점에서 취했던 선물 포지션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자, 좀 내용이 어려졌는데 결국 요점은 뭐냐면은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740포인트 부근까지는 하락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네. 의미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개인 종목들이 만약에 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좀 하락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또 이런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기 좀 힘드시다 보니까 손절을 힘들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 뒷부분에 또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좀 용기 있게 손절 대응하시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8월 달 말씀드렸죠. 제가 늘 5월 말에는 또 동방도 6월 달에 63% 수익률 기록했고요. 또 6월 달에 넥슨 게임즈도 94% 수익률 기록했고요. 대봉에레스도 65% 7월 달에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 낼 수 있으니까 좀 더 용기 있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디테일한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 안착 후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이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40포인트까지 바닥을 찍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성을 아직 상향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계속 긴장을 하시면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좀 비중 조절을 하셔서요.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들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종목들로 조금 이렇게 환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다시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지금 오픈 채팅방에 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올려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진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반갑습니다. 본방사수. 우리 나는나님이랑 해보나이스데이님은 진짜 저희 거의 1등 공신이세요. 반갑습니다. 저 순간 제 방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왜요? 다시 뵈니까 더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여기 전문가님이 워낙에 또 실력이 좋으시니까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바로 저도 쫓아서 왔습니다. 잘 살자님. 사장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8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진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든든한 처방전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일단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왜냐면 저희 또 들어봐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님께서 또 전문가님만의 필살기 기법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닥 지수 설명드렸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이제 필승법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패턴과 같은 패턴입니다. 네. 자, 우리가 패턴을 먼저 봤을 때 우리가 뭐 주식 매매를 할 때 지금 같은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워낙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시장에서도 낙폭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올라갈 종목들은요. 시장이 떨어지는 이슈의 호재로 작용하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방향성은 잡혀 있어요. 이미 방향성은 있는데 네. 조금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낙폭이 나오더라도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꼭 방향성을 먼저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제가 이제 이 조건들을 설명드릴 텐데, 자, 먼저 첫 번째로 과거 차트에 봤을 때 좌측에 큰 산, 정고점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트 저점이 3번 이상 만들어지면서 삼중 바닥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2차 고점 종가상 돌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지수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1차 고점 형성하고 나서 1차 고점 뚫고 그 다음에 2차 고점에서 이 상방 추세를 뚫었을 때가 추세의 전환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세 번째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세 번째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앞으로 나올 이슈가 있는 종목인가.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트마다 떨어지면서 단타로 진입할 때 이 타점이 나온다면은 네 번째 이슈는 저절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뉴스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그때 뉴스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 거니까, 아, 이래서 내가 뉴스에 사면은 물렸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은 당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 최소 30% 이상 터지는가 이 부분인데, 이건요 장 초반의 단타 기준이고요. 보통 이렇게 개장하고 나서 5분이나 15분 만에 거래량이 전일 대비 30%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매물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장 초반에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외하고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스캘핑,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술이 되겠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장중에 단타를 치실 때 나는 어떤 걸 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검색기에 있으니까 이 검색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장하고 나서 이 검색기 안에만 나오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면 되시니까, 나는 검색기 자신 없어요, 뭐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검색기 장중에 틀어놓으시고 실시간으로 뜨는 종목들만 찾아서 앞서 말씀드린 패턴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예시로 설명드릴 텐데요. 자, 먼저 라이콤 예시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봉상에서 큰 상승이 나왔죠. 아까 코스닥도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빠졌다가 한 차례 반등이 나올 때를 보시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5분봉 차트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한 차례 코스닥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빠지고 나서 저점 만들고 1차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저점을 높입니다. 저점은요 이렇게 계속 높아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대부분 분들이 많이 매수하시는 이전에 고점을 뚫었을 때 이때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3중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매수하시면은 지금 바닥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 부족합니다. 하나 언제 만들어진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2차 고점에서 추세를 그었을 때 추세 상방 돌파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다면은 타점 대비 이제 한 5분 만에 거의 10% 이상 수익률이 나오고요. 결국 체크 포인트는 방향성입니다. 오늘같이 뭐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종목들이 다 저 지하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유가 방향성이 없어서예요. 특히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은 낙폭이 더하겠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낙폭이 클 텐데, 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세력급 종목 매매를 할 때는요, 결국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기승전 방향성.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분봉상에서 단타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께도 제가 이제 일봉상에서 예시를 들어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동방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아마 오늘만 제가 거의 한 6번 넘게 한 기분이에요. 하지만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끝까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들고 1차 저점, 2차 저점, 이중 바닥, 그리고 3중 바닥을 만든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코스닥 지수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코스닥 지수는 현재 이 바닥이 제 기억에 3중 바닥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나요?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결국 우리가 코스닥도 지금 떨어진 이유가 아직까지 2차 고점 형성 이후에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동방 같은 경우도 바닥 찍고 나서 1차 반등 이후에
1차 고점을 뚫는 이 상승. 이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는요. 아직까지 바닥이 이중 바닥밖에 없죠. 삼중 바닥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일봉상의 타점이 됐고요.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바로 다음 날 급등이 나오면서 타점 대비 6월에 63% 상승세 기록을 합니다. 돈방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5월 31일 날에 그때까지 금요일이었고요. 종가 베팅으로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들어오신 분들께 안내를 드린 종목이고요. 쭉쭉 이슈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 뒤에 갖고 왔으니까 지금 이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담비 같은 종목이 되길 바라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검색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내 손실을 메꿔줄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께서 세 가지의 종목 또 기술적 분석을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GS글로벌 그리고 하이젠 R&M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이 시장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살 종목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GS라는 종목은요. 이번에 대왕거래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기 급등을 보인 종목입니다. 자, 그럼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시장이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코스닥 지수 오늘 거의 마이너스 4% 이상 폭락이 나오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기초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지만 5일 날에 좀 빠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매수를 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일봉상 122평선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요. 오늘같이 시장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목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이제 기관 투자자입니다. 왜냐면은 이 G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일봉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여기 보신 장대 양봉이 이 장대 양봉이 어느 장대 양봉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차트 패턴 설명드리면서 방향성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가가 한 차례 상승 나오고 나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2차 상승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빠졌다가 3중 바닥을 확인하고 3중 바닥에서 2차 고점 추세를 이은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야 맥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GS라는 회사가 바로 여기 보시는 이 방향성 상방 전환 장대 양봉 있죠? 네. 이 장대 양봉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 그럼 이미 전부터 신호가 나왔네요? 그렇죠. 오. 그런데 이 지금 보시는 일봉이 네. 얼마 안 되는데요. 일봉상 캔들을 1000개를 두고 보시면요. 1000개면요. 거의 연수로 따지면은 한 4년 정도 될 겁니다. 네. 1년이 240이니까 1000이면 거의 한 4년 정도 되죠. 4년이란 기간 동안 이 방금 설명드린 이 패턴이 이제 막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패턴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방향성이 확인됐지만 그래도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패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옆으로 지루하게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주가가 위아래 등락 반복하면서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기간 동안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네.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저점 올라가고요, 올라가고요,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뭐 시장이 힘들긴 했지만 오늘 시장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졌죠. 일봉상 120선 왔을 때는 매수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제는 저점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이렇게 매매 동향 보여드릴 텐데 거의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날짜가 보시면은 7월 9일 거의 7월 초죠? 네. 7월 초반부터 계속해서 기관이 삽니다. 근데 기관이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기금도 꾸준히 사거든요. 이 금융 투자 그리고 뭐 투신,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기관계 자금은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은 계속 사는 게 특징입니다.
장기적인 특징이 맞습니다. 있는 추세상 거죠? 거의 네. 그 중장기로 흘러가는 게 이제 연기금이 많이 사는 게 그렇고요. 또 투신도 거의 연기금과 같은 펀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매매 동향 보시면은 거의 뭐 그냥 투신, 펀드 자금, 연기금이 계속해서 끌어가는 종목이고 네. 당일 발생한 거래량 대비 여기 보시면은 이날 올랐죠 주가 그죠? 근데 당일 발생 거래량이 20만 주예요. 그런데 기관이 많이 사줬죠. 당일 발생 거래량 대비 10%만 기관이 사주면요 많이 사준 거예요. 근데 이날뿐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날도 자 여기 보이시는 이날에도 기관이 많이 사줬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50만 주밖에 안 나왔는데 기관이 사준 게 14만 6천 주입니다. 많이 사줬죠. 기관이 꾸준하게 사주면서 아까 일봉상 차트는 거의 박스권이에요. 일부러 누른다는 겁니다. 기관이.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뭘 기다릴까?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8월 7일에요. 이 GS 기업이 기업 공개 IR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해당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뭐 발표할 실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앞으로 뭐 친환경,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이 지금 ESG 기업 차원에서 큰 화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까 제가 짐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관이 꾸준하게 사주면서 방향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다. 자, 이 GS라는 기업을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GS랑 같이 보면 좋은 기업이 또 바로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계열사로 GS 엔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GS 엔텍 같은 경우는 풍력, 신재생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이 GS 글로벌 월봉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노란색 색깔 선이 가격대가 3,000원 가격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3,000원 가격대 이렇게 지지 그리고 저항 확인되시죠? 여기서도 저항이 확인이 됩니다. 한 차례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1차 고점 형성 이후에 주가가 빠졌다가 또 올라가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주가가 잘 보시면은 이 주황 색깔 선 있죠. 3,000원. 3,000원 라인대를 이렇게 한번 돌파 시도하다가 꺾이고 돌파하면서 대량으로 터지죠. 그런데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또 3,000원대에서 밀립니다. 그러면서 월봉상 여기 있는 122평선 보이시죠? 122평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122평선 기준으로 월봉상에서 해당 GS 글로벌이라는 주가는 3,000원대를 계속해서 소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6월달에 장대 양봉 함께 3,000원 돌파 이후에 7월달 음봉으로 쉬어가죠. GS가 8월 7일에 이제 올라가기에 앞서서 GS 글로벌은 GS가 거의 20% 올라가게 되면은 GS 글로벌 상한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GS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수급이 갖춰졌다면 같이 볼 만한 종목이 바로 GS 글로벌이라는 거고요. 현재 충분히 3,000원대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한 번 더 GS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6월 말인가 상장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쏠리기도 합니다. 근데 해당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일봉상에서 음봉 쉬어갈 때 이제 분할 매수 권장드립니다. GS보다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 종목이고요. 저점 찍고 1차 반등 이후에 고점을 뚫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점 부분까지 오늘 거래량이 터져주는데요. 이제 발생한 1차 고점을 최근에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 방향성 자체 이전에 고점 매물대는 소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음봉 쉬어갈 때 분할 매수 권장드리고요. 오늘 저점 이탈 시에는 손절 대응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종목 어느 거래량 터졌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공략하신다면 또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되 우리가 지금은 GS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들 잘 들어봤고요. 전문가님과 이제 또 장중에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희 코즈부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